이제 전유 부분에 개인적인 각 실 내에 오피스텔 기준에 맞게 바꾸기 위한 설계 작업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 받았던 그 모델하우스 내용하고 약간 달라지는, 좀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장애인 실들에 마찬가지로 턱을 없애야 된다든가, 또 환기 관련된 배연창을 설치해야 된다든가, 물론 보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천정 위에서 설치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사 측 이야기는 이 정도는 수분양식 부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얼마냐 물었어요. 대충, 왜냐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할 수 있지. 갑자기 그냥 부담해야 된다는, 나중에 그거 1,000만 원, 2,0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바뀔 부분은 많이 없다고 보이시고, 몇 가지를 이제 봤을 때 한 2, 300만 원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대충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솔직히 개인 생각은 그렇게까지 진행이 돼 간다면은 우리가 처음에 합의 볼 때 우리 공사 기간을 어느 정도 연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 2차 비용까지 다 부담해라. 200만 원이면 전체 되면 10억인데 10억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보이는데, 그건 좀 나중에 차후에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해야 될지 그래도 한번 전체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 설명이 이건 전혀 관계, 전번에 설명했던 건데, 분양권 전매할 때 혼자서 2개 가지고 있으면은 혼자 2개 가지고 있으면은 둘 다 팔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팔 수 있는데 하나는 등기까지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좀 화면이 그래가지고 안 좋은데 나중에 이거 필요하면 제가 우리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쇄물도 카페에 올려가지고 전체 좀 의견이랄까 전체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아야만이 진행을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얻어내는 거는 얼마를 얻어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우리가 또 그만큼 주는 반대 독보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동의 합의를 보면서 이제 만약 하게 되면은 실제 계약서까지 써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사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나중에 그 지체 상급에 대해서 요구 안 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달라고 하면 본사에서도 나가지 않습니까? 추분양자 동의가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결정 못하고 전부 세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금전적으로 1차 설계 비용에서는 들어가는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공사기간 늦어지는 데 대한 어떤 반대 국부로 제공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도록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런 비용 문제 아니면 이런 복잡한 문제, 사실 저는 제일 간단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편한데요. 이걸 하지 않고 국토부의 규제가 완화되기를, 우리도 준공시행소하고 똑같이 그 건축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용도 변경이 되기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그런 지금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준공 지연에 대한 동의를 해주더라도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만약에 보는지, 혹시 다른 생각 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이야기 제가 좀 네. 제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크게 네, 좀 앞게 보고 얘기하는 게 이익 것 같아서 나가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탄에서 왔고요. 제가 2,704호 갖고 있는 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생수를 여기 사실 뭐 2개 샀다가 그냥 하나는 바로 다시 팔아버리고, 청주에 힐스테이트 아시죠? 그것도 진짜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굉장히 비싼 건데 투자를 많이 했고, 여기도 왔다가 보고 사실은 너무 좋아서, 위치가 좋아서 투자를 했고, 또 여러분 여기 말고도 뭐 시와 군데군데 많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 오늘도 와서 어제 와가지고 오늘도 봤지만, 이게 사실은 이거를 생수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대형 생수를 집이라고 보고, 저도 사실 집이라고 처음에 보고 와서 투자를 했지만, 어제 와서 보니까 이거 확실한 집이다. 이건 집이지, 이건 이거를 임대로 할 수 있는 월세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 호텔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국토부 담당 그 사무관하고도 몇 번 통화를 했어요. 저번에 한 번 올려드렸는데 몇 번 통화했고, 사실 저 국토부 뭐 이것 말고도 간 적은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제가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처음에 그 여기 처음에 좌서 왔을 때 우리 회장님이랑 임원들 앞에서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너무 저도 사실 감동됐고, 회장님 또 첫인상이지만 되게 믿음직스럽고, 아 이분 정도면 이분 일 잘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래서 제가 사실은 회장님도 상당히 존경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셔서 너무 우리 그 어떤 회장을 만나고 어떤 임원진을 만나에 따라서 상당히 이 방향이라든지 일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근데 되게 열심히 잘하시고 추진력도 좋으신 것 같고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좀 최대한 도움 드리려고 사실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쭉 적고 쭉 한번 봤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회장님께서도 지금 앞서서 충분히 강조하셨지만, 우리가 이 목적이 거의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생수구로 갈 경우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여기 다 투자자시잖아요. 어쨌든 투자자시잖아요. 내가 집으로 했든 뭐로 하든 간에. 근데 가치가 안 올라가. 가치가 안 올라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되게 보수적인, 여수도 보수적이고 다른 데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참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카페나 이런 데 보면 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국토부에서 이런 기회를 줬을 때 국토부에 최대한 밀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걸 받아내고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게 우리가 가장 우리의 재산적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목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지금 재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만 돼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그런 자세를 일단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이제 회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사실은 기존 생수기 있고 미준공 생수기 있고, 기존 준공 생수도 다 달라요. 미준공 생수도 다 달라요. 뭔 얘기냐면 주차장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토지 용도도 다 달라요. 가령 뭐 지금 시화라든지 마곡이라든지 저기 남양주 생수 같은 경우는요, 토지 용도 자체가 그냥 상업시설이에요.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오피스텔 자체가 아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오피스텔로 변경한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완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생수들하고 똑같이 해서 같이 맞춰서 간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토지 용도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엄청난 특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뭐 토지 변경, 굳이 토지 변경을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상당히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곡이나 저기 이런 데들 시화 그 라군 인테라스 이런 경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하고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그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여기 국회의원 통해서 말씀 잘하셨는데, 국회의원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사실은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국회의원,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뭐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국회의원 로비해서 이 지역에 해가지고 잘해서 그냥 대립 결정해가지고 빨리 통과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는 우리가 지금 동의율 지금 100%에서 80%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도 국토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더니 사무관이 뭐 지금 되게 이제 자기들 열심히 일 안 한 거죠, 사실상. 그동안 뭐 정권 바뀌고 뭐 이렇게 과정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꾸 전화해서 뭐 하니까 이제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상 좀 늦었어요. 이게 지금 해가지고 국회의원인데 뭐 지금 정기국회 언제 누가 지금 국회의원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겠냐고요. 올해 말까지. 현실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네? 우리가 무슨 로비를 해야 되냐면요, 이걸 빨리 통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원래 2023년 10월 14일까지 이거를 뭐 변경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 준공 생수기 하는 거 80% 이거 변경도 사실 쉽지도 않고 이게 국토부에서 막 밀어붙여서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주면 만약 안 되면 혹시라도 안 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100% 동의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얘네들이 내년 10월 14일까지 중공 요거에 대해서 뭐 신청하고 하라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니네 법안도 준비도 안 했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해서 니네가 해서 한다고 해도 내년 10월까지는 너무 육지적인 촉박하니까 오히려 이 작년에 그냥 차라리 변경을 해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했던 분양 생수는 준공 이후에도 가능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법으로 안 고쳐도 돼요. 그렇죠? 네, 법으로 안 고쳐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만 우리한테 해주면 그러면 우리는 준공 후에 80% 동의만 받고 하면 돼요. 100% 동의 안 받아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하고 할 때는 반드시 그거를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쨌든 물론 이제 빨리 해라 하지만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니네가 그러면 2021년 10월 14일 이전 분양한 생수기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시행사하고 이제 이 용도 변경, 설계 변경에 관한 내용은 뭐 어쨌든 제가 알기로 시행사가 자기들이 지금 참 뒤가 마려운데 시행사가 나서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국에. 네. 돈이 뭐 지체 보상금 뭐 80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생수고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재산세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재산세. 주택으로 갖고 있는 거보다 3배 많이 나와요. 네. 주택이 이게 만약에 주택이 5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생수 값은 150만 원 나오고요. 엄청 비싸요. 네. 이게 80만 원 나오는데 240만 원 나와요. 매년. 그래서 재산세도 엄청 많이 나오고 뭐 당연히 뭐 나중에 가격 같이 올라가면 뭐 양도세도 오피스텔 주거용을 갖고 있는 거하고 생수가 갖고 있는 건 양도세 차이도 엄청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행사가 이렇게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 지체 보상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시행사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목적이 무조건 우리는 바꾼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에 가서 국토부에서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생각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안 되고 무조건 우리가 목적이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그 한 길로 해서 지금부터 그냥 일괄적으로 가야지. 나중에 국토부에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저렇게 해주면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는 이게 생수기가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무조건 우리의 재산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거.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네. 정말 주택. 지금 여러분들 주택 가격 다 하락돼가지고 여러분 집 한번 내놔보세요. 팔리나요? 안 팔리잖아요. 네. 전세 가격도 안 떨어져요. 네. 그렇게 근데 나중에 대형 생수 주거도 인정도 안 해주는데 하겠냐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거기에 올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행사 협조 받아서 그다음에 아까 시행사 협조 받아서 해야 되고 설계 비용이 뭐 2, 30억 뭐 들어간다고 시행사에서 얘기했다 그러는데 저도 실제로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제가 고문 역할을 하면서 사실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계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2, 30억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시행사가 어쨌든 자기들도 너무나 많이 공사기간 연장되기 때문에 자기들 지금 사실 꿈줄 타죠. 그래서 어쨌든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또 동의율이 80%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80% 정도 돌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 동의해주고 또 나머지는 어쨌든 시행사에서 다 하겠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행사하고 잘 협조해서 하면 우리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토부는 그렇게 우리가 밀어붙여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 이쪽도 로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좀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나가면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쭉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2시간은 생각하고 오셨죠? 네. 네, 일단은 좀 그래도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네. 쉬었다가 자리도 좀 원형으로 돌릴까요? 네. 그래가지고 토론을 좀 하고요. 네, 조금 이따 다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고요.